오늘 우리 관훈 클럽에 와서 여러분들 모셔서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영광이기도 하고 매우 기쁩니다. 여러분들께서 모두 한국의 베테랑 어른들이십니다. 그리고 중국과 중한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잘 알고 계시고 투철한 견해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거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미국에서 노변 대화 많이 하는데 우리도 노변 대화 비슷하게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해서 자유롭게 우리 박명 선생님 비롯해서 여러분을 모시고 대화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과 조언을 또 많이 듣고 또 여러분이 질문을 대답을 올리려고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관심 계시는 제24 당대회, 중국共产党 제24 전국 대표 대회와 중한 관계에 대해서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중국共产党 제24 전국 대표 대회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국 언론이 깊이 있는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중국의 정치 경제 당대회 20차 당대회 업무 보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냈습니다. 많은 언론사들은 시진핑 총서기 님이 업무 보고에서 개혁, 개방, 안보와 같은 단어를 각각 몇 번씩 나오는가에 대해서도 많이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중국식 현대화가 무엇인지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프로 정신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아주 그렇게 감탄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여러분이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 회의가 중국 공산당, 중국과 중국 국민들에게 갖는 중요한 의의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대회가 세계에 전한 메시지는 확고하고 명확합니다. 또한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것입니다. 중국에 대한 실용적이고 이성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이라면 잘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압박하든 중국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매우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식 현대화를 잘 추진하고 우리의 일을 잘 해결해서 모든 국민이 현대화된 먹고 잘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현대화와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과 한국은 모두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을 조화로운 발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공생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두 손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중국식 현대화에도 나름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기본 상황과 역사, 문화, 가치관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현대화는 거대한 인구의 현대화 있고 전체 국민이 공동 부여를 추구하는 현대화이며 평화적
발전이 길을 걷는 현대화입니다. 이것은 이미 현대화를 이룬 서방 국가들이 그분들의 그 인구가 적은 현대화, 빈부격차가 큰 현대화, 다른 나라 약탈을 통해서 현대화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14억명이 넘는 대국입니다. 대국이며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고 영토가 넓은 것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이기도 합니다. 백지장도 말되면 낫다는 그 속담처럼 인구가 많으면 큰 일들을 많이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중국을 가장 가난하고 낙후된 국가에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많을 경우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중국에도 한국이 심림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 말이지만 중국에서 심리마다 풍경이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고 발전이 불균형 심해서 아무리 큰 성과라도 14억 명으로 나누면 미미해집니다. 중국의 1인당 GDP는 1만 2,000달러에 불과해서 세계 60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대화를 실현해서 국민들이 또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24 당대회가 개마되자마자 미 서방 국가들이 중국을猛烈히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브링컨께서는 미국이 리더십을 지키겠다고 공언하고 이후 국가 외무장관들은 회의를 열어서 중국이 미국과 경쟁할 태세가 갖추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자신의 생각으로 남을 판단한 것입니다. 중국은 아직 갈 길이 멀어서 모든 세계 패권자가 되려고 다른 나라와 싸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은 모두 우리는 유교 문화를 계승자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본성을 선한다고 믿고 人之初性本善 공자님 말씀 삼자경이 처음입니다. 人之初 인지추 성본선 인간은 본성을 선한다고 믿고 사회와 인류가 아름답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노력과 모두의 단결과 협력으로 더 아름다운 사회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인류文明 공동체 이념을 제시하고 글로벌 발전 이니시티브와 글로벌 안보 이니시티브를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인과 함께 각자의 국가와 이 세계를 더욱 조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서방이 가치관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 좀 다른 거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적자 생존을 믿고 늘 대립과 경쟁의 시각에서 남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리고 항상 경계심과 악기를 가지고 중국과 중국 국민을 대합니다. 또 그들은 매일 중국이 이데올로기 수출하고 있다고 선전하면서 중국이 정치 경제에 몸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세계혁명을 하고 있는 것은 누구신지 다 아십니다. 자신을 민주주의 등대라고
교만하며 보편적 가치를 운용하고 있는 것도 그 나라입니다. 누가 이들 오르기를 수출하고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자신이 체제가 모든 국가가 다 통한다고 생각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체제가 세계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한 적이 저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국이 자국이 상황에 맞는 체제와 그 발전 모델을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체제는 존중하고 한국의 체제도 존중합니다. 우리는 모든 국가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길을 따라서 계속 발전하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한국은 자신이 노력으로 자신이 길을 걸어서 성공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경의를 표합니다. 중국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분이 선의의 비평과 제안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중국 국민들은 중국 공산당의 리더십 하에 자신이 발전의 길을 확고히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각국 국민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그 중한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제가 존경하고 그 어른이신 노태우 전 대통령님이 오늘은 일주기입니다. 조금 후에 이거 끝나고 나서 제가 파주에 갑니다. 묘지에 가서 인사하게 됩니다. 저도 그 추모식에 제가 할 말 하겠습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가셨지만 이것은 왜 가는가? 중한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공헌을 하셨기 때문에 중국 국민 14억 인구는 영원히 그분을 잊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거 30년 전에 그 회상해 보면 노태우 전 대통령님을 비롯한 중한 양국의 지도자들은 멀리 내다보는 안목과 용기로 양국 수교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중한 관계가 지금처럼 발전하기까지 쉽지 않습니다.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와 노력으로 하나씩 풀어가면 그 양국 관계를 오늘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제 중한 관계는 새로운 고비를 맞았습니다. 새로운 기회도 있고 작지 않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가장 큰 외부적인 도전은 미국입니다. 가장 큰 내부적인 어려움은 민심입니다. 50년 전 중미 수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었고 양국과 세계를 이롭게 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중미 관계는 내리막길을 걸고 있습니다. 세계가 이에 우려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결코 원치 않는 것이고 그 근원도 중국에 있지 않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편향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미국 특파원도 지내시고 정치부장, 보도부장, 법도본부장도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미국 사람들과 상대하는 지난주에도 그 미국 대사하고 다 대화하신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할 때 그 과정은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들이 자신은 하나님을 선택을 받는 자이라고 미국의 제도가 가장 우월하기 때문에 미국이 영원히 세계의 무엇인가 세계의 우두머리여야 하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의라고 우절되고 미국 예외론과 미국 우선론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두 정의롭고
보편적 가치에 부합한다고 여깁니다. 그들과 다른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혼냅니다. 우리 미국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이 동맹국이라 해도 자신이 이익에 건드리면 가치 없이 혼냅니다. 가차 없이 혼냅니다. 이 점은 한국 분들께서도 깊이 느낄 것이라고 말을 안 하지만 우리는 다 압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중미 관계는 중한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이 지인들이 한국은 중미 사이에서 선택하기는 정말 어렵다 하셨습니다. 어렵다. 그래서 많이 우리 한국을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중국은 다른 국가에게 중미 사이에 어느 한편에 설 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과 올바른 육차적 관점에서 자주적인 선택을 해야 하고 어느 나라의 편을 들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중한 수교 이후 30년간 한국과 지요 세계 무엇을 가져다 줬을까요? 평화와 안정, 번영과 발전, 그리고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거는 확신합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큰 이익을 얻었고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분들도 이에 대한 마음속에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입각하셔서 중국과 중한 관계를 바라봤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한 외부 방향을 배제하고 중한 관계를 외부 방해를 배제하고 중한 관계를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중한 관계의 또 다른 난제는 국민 간 감정 악화 문제입니다. 현재 양국 국민들 간에 상호 호감도가 높지 않아서 매우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의 일부 언론이 중국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인 보도를 한 적이 현재 양국 국민 감정의 불화를 초래하게 한 중요한 원인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언론이 자유를 매우 존중합니다. 또한 언론사들은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극적인 내용을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해합니다. 하지만 언론이 부정적인 보도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과장한다면 언론과 민심을 부정적인 영향을 유도하게 됩니다. 사실 중국이 환경 컨베넌스와 같은 보도할 만한 긍정적인 뉴스들 꽤 많습니다. 지난 10년간 중국이 74개 주요 도시의 초미세먼지 PM2.5 평균 농도는 56%이나 감소했습니다. 중오염 일수는 87%나 감소했습니다. 한국에서 절대로 보도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베이징에서 가셔서 직접 느껴보실 수 있고 베이징에 있는 동료들에게 물어보시면 다 아실 수 있습니다. 현재 베이징 부루는 완전히 일상이 되고 대기 질은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내가 처음에 몽골 대사로 갈 때 몽골 여름에 너무 좋지 않아요. 이거 보면 너무 좋다 하는데 여튼 베이징도 그렇습니다. 지금 다 보이고 베이징 부루 지금 다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중국발 스모커와
같은 가사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 객관적이지 이처럼 그런 객관적이 하여튼 이처럼 계속 그 보도하면 우리는 그 원치와 윤리에 맞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양국의 그 여론과 우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 국민들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만 보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도 상대방을 생각해서 역지사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은 그렇게 보도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매체들. 그런데 우리 민간 매체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왜 우리를 이렇게 그거는 부정적인 면에서 많이 보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자분들께서 존경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투철한 프로 정신으로 이상을 추구하고 계십니다. 언론은 사회 발전과 국제 교류의 정은이자 기로자입니다. 공정과 정의, 진선미를 전파하고 선양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인력의 진보와 세계 발전이 추진자로서 중요한 사회적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님 기자보다 언론인들께서 역사의 흐름, 공정과 정의를 확고히 파악하고 중한 관계의 주례와 방향을 파악하셔서 해줬으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우호적인 책임 있는 자세로 한국 국민들에게 진실되고 전면적이고 균형 있게 성성한 중국과 중국 국민의 모습을 좀 보여줘서 한국 대중들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중국과 중한 관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중한 관계를 부단히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중국 공산당이 제24 당대회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처음 시작할 때 한 몇십 명, 회의는 1차 당대회는 21명, 그다음에 56명을 대표해서 시작했습니다. 101년 됐습니다. 이렇게 그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정치했고 우여곡절해서 그래서 이렇게 중국을 발전시켜 놓고 100년 전에 중국을 무슨 모습이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당당한 제2의 경제체, 세계의 경제체로 지금 부상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이도 없이 그렇게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 국민들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크스주의의 중국화를 하자 하는 것은 그것도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이거 남의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실천을 통해서 느낀 겁니다. 처음에는 시작할 때도 이거 마크스주의, 내년주의 해서 했는데 많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중국화해서 모태동 주소 중국화해서 농촌을 시작해서 도시를 포위해서 나라를 정치했습니다. 또 덩소평동지해서 이거 중국화해야 그래서 중국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에서는 계속 중국화해서 현실을 잘 결합해서 현실을 잘 인정해서 중국식 현대화를 하자 하는 것입니다. 중국식 현대화, 내가 아까도 조금 말씀 올렸지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중국식 현대화. 그래서 중국 14억 인구는 현대화. 중국이 14억 인구는 다 고루하게 현대화.
또 조금 더 가치 있는 잘 먹고 잘 사는 현대화, 또 그 물질 문명, 정신 문명을 결합하는 현대화, 또 그 인과 자연을 조화로운 현대화,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경제는 계속 보다 개혁 개방을 해서 개방해야 지금 다 오시지 않아요. 지금 개방되기 때문에 투자는도 오고 우리도 나가고 이렇게 그 인류文明 공동체도 만들고 중국도 그것을 이를 얻어서 부강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개혁 개방은 중국이 걸어가야 할, 절대로 후퇴하지 않을 그런 중요한 조치입니다.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번에 시진핑 주석께서 그 당 대회 보고에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우리는 지금도 잘 공부하고 그렇게 그 관철하고 우리로서 그렇게 이제 펼쳐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 물론 아가는 내가 그랬습니다. 일부 나라들은 그 중국이 부강하는 것이 좋게 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중국은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는 또 잘 먹고 잘 사게 또 좋은 생활, 좀 부강한 나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것인데 그거는 또 그 한국 분들을 많이 좀 이해해 주시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회는 커질 겁니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면에서 생각하시나요? 중국은 작년에 19기 6차 전원회의 했습니다. 당이 19기 6차 전원회의. 거기서 결정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핵심을 정해놨습니다. 두 개 핵심. 하나는 시진핑 주석은 우리 그 당의 핵심. 또 하나는 당중앙은 시진핑 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모든 그 일을 챙기다 하는 그런 결론을 했습니다. 그것을 중국 국민들은 우리 당의 룰이 있습니다. 중국 당은 그 9,600만 명이 있습니다. 그 룰을 따라서 한 것인데, 한국도 한국의 당이 지금 중요한 당은 지금 2개 있습니다. 당 이외에는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룰도 있잖아요. 완전히 룰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많이 좀 이해해서 같이 좀 좋게 해주시고 해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완전히 룰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룰이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한국 국민회의도 룰을 바꿔가지고 당 규모 바꿔가지고 비대위 하시지 않아요. 한 번도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오케이 했습니다. 정진서 또 되시고 룰에 따라서 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께서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 방안을 포기할 수 없고 대만 문제의 해결은 중국인 자신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만에서 무력 통일이 추진된다면 동북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에 중국 자신만의 일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실제로 대만에 대해서 무력, 즉 전쟁의 방식도 불사하겠다는 뜻인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 국내 전쟁 때문에 패배 측은 국내 전쟁 싸우지 않아요. 이기는 측은 대륙을 지금 됐고 패배해서 대만은 도망갔습니다. 이거 하나의 중국입니다. 그래도 하나의 중국입니다. 지금도 그 유엔에서도 어느 세계 모든 나라들로 하나의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러니까. 그래서 유엔은
우리하고 수교하면 대만하고 단교 아니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키고 있습니다. 단교 아니면 수교 안 됩니다. 예,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인정해야 수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개 조그만 나라들은 들게해서 그분들은 대만하고 수교하고 있으면 중국은 수교 안 해도 돼요. 우리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예, 몇 개 있습니다. 그럼 조그만. 근데 절대 다수 예, 격이 있고 힘이 있는 나라는 다 중국하고 수교됐습니다. 이건 하나의 중국의 원칙은 확고부동합니다. 그럼 대만은 우리는 그 대만 독립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만이 미래 어떻게 돼야 하는지는 전체의 국민들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국민은 14억 인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2,300만 명이 해서 결정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제주도는 독립하면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 하와이는 독립하면 인정해 주겠습니까? 오케이 할 수 없는 이게 인정해 주겠습니까? 절대로 대만 독립을 인정 안 합니다. 그러나 무료이라는 것은 누가 무료하고 싶습니까? 같은 피를 내려온 민족인데 같은 민족인데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평화를 통해서 통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평화를 통해서 통일을 안 되더라도 당분간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그렇게는 우리는 같은 인식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하고 국민당 그 사이에 해서 1992년 공동 인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의 중국을 견지합니다. 그러면 대만도 중국이고 중국도 중국이고 그러나 임시적으로는 통일 안 하지만 그거 지향적으로 간다. 그렇게 인정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지금 현재 민진당 지금 민진당 집권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것을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하고 독립하자고 그럼 하나씩 지금 가고 있고 또 외부 세력도 지금 개입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부 세력. 그러면 중국은 우리 힘으로서 마지막 수단으로 우리 계속 노력하지만 그러나 독립하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또 외부 세력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개입해서 독립한다 그러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페르시는 미국에 대만에 가지 마라. 6개월 동안 이야기했어요. 올해부터 가지 마라. 안 가면 좋겠습니다. 가면 큰일 났다. 우리 말 맞아. 뭐 한번 갔다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안 가고 또 갔습니다. 지금 좀 긴장 상태를 초래했는데 안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는 싸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립 세력을 고취하는 몇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무료를 전혀 안 한다 그렇게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부 세력의 개입에 대해서 담보하지 않습니다. 많이 이해해 줬으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제주도와의 비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후진타오 전 주석이 당대회 폐막식 도중 중간에 퇴장했습니다. 현장에서 취재진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후 전 주석이 원치 않다가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추측이 분분한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외국어로. 나이가 계셔서 휴양 중인데
그래서 당대회 중요하니까 그 좀 참가했으면 자기 본인이 그러셔서 조금 그 해서 불편하시니까 힘들잖아요. 나이가 많이 계시면 잠깐 나가셔서 쉬시는데 그 왜 그렇게 보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주 정상적인 것인데 그렇게 그 말씀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단계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식 현대화를 새로운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중국의 언론 자유에 대한 통제나 검열이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재교육 시설, 홍콩 국가보안법 등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매우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식 현대화가 세계의 보편적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다른 나라 현대화하고 비슷한 점이 또 있고 그 차이점이 더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화는 중국은 땅이 크니까 14억 인구의 현대화, 공동부여의 현대화, 물질 문명, 정신 문명의 현대화, 그 다음에 인과 자연이 조화로운 현대화, 그리고 그 또 평화로운 현대화, 남을 뭐 그 침략해서 하는 현대화 안 합니다. 그리고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에만 지금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인데 다른 나라에서 이거도 괜찮다. 그러 보면 나도 배우고 싶다. 그러면 중국 기꺼이 우리는 이렇게 가는데 그 맞는지 안 맞는지 그 경험을 해서 자기가 알아서 한 거고 우리는 절대로 수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최고이다. 이렇게 하라.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중국에 맞기 때문에 중국 국민들을 좋아하면 되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는 또 그 언론 뭐라든가 언론은 아주 언론이 자유를 줬습니다. 또 신장 문제도 이야기했고 또 그 홍콩 문제도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뭐 어느 나라들은 중국을 견디기 위해서 중국 기관을 흔들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장은 뭡니까? 신장 문제는 전에 5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는 테러는 얼마나 많습니까? 테러주의 사람들 다 이거 매겨놓고 폭력하고 사람 죽이고 그렇게 하는데 테러를 폭력 테러를 반겨하기 위해서 그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조치를 하고 있는데 신장은 아주 지금 안정되어 있고 발전되며 아주 지금 사람들 너무 좋았습니다. 신장을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신장에 가면 원래는 또 뭐 강남 그 상관물이 갑천하이라고 하지만 요즘 신장 너무너무 좋아서 저도 그 많이 가고 싶은데 여러분들 한번 가보십시오. 네, 다음은 지금 북한에 있다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과 북한의 관계, 북한과 중국의 관계와 관심이 보고 장세정 의원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중국 공산당 대회 끝나고 11월 8일에 미국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전후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도발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때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경향에 신속하게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이 잇따른 도발을 하고 있지만 중국은 과거와 달리 유엔에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 와중에 중국이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고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왜 중국은 지금 7차 핵실험 얘기가 나오는데도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천명하지 않습니까? 네, 됐습니까? 예. 아이, 고맙습니다. 예, 답변하겠습니다. 한반도는 중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무슨 사고 나면
모든 뭐 전쟁이라든가 동란이라든가 핵을 가지든가 중국에 좋은 거 뭐 있습니까? 중국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우리는 언제는 묻긴 했습니까? 중국 입장은 공개적으로 대화할 때도 중국은 계속 비핵화, 평화, 대화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라. 우리 언제 묻긴 했습니까? 그것을 어느 나라하고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유엔 안보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묻긴 하지 않습니다. 그 요즘 여기서 우리도 핵을 가지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반대합니다. 내가 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미국 대사 이 자리에서도 반대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뭔가 무엇을 통해서 비핵화적으로 가야지 그 쪽으로를 핵을 가진다고 해서 대립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내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입장을 변화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그 돌이켜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이 3자 회담도 중국이 만들었습니다. 3자 회담. 4자 회담 중국이 만들었습니다. 6자 회담도 중국이 만들었습니다. 북미 대화도 중국이 중간에서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그거는 아시잖아요. 다 중국이 없이는 북미 싱가포르 가겠습니까? 중국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싱가포르. 그럼 중국 걸쳐서 베트남 갔습니다. 그 다 중국이 지금 노력했는데 거의 다 합의를 많습니다. 9.19 합의 뭐 해서 거의 다 될 때는 이거 됐다. 집행하자. 뱅컬 데트 은행에 나왔습니다. 세게 제재해야 해요. 그러면 합의로 개져버리고 캐돈을 만들어 가지고 해서 또 개져버리고 이건 중국의 책임입니까? 중국을 비핵화를 실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는 호의적으로 해주시고 그러나 지금 문제도 대립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중국이 원하지 않습니다. 대립적으로 간 거. 우리는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야기하긴 좀 그렇고 하여튼 계속 여러 측하고 접촉해서 에서는 그 낮추고 그렇게 강대강 가지 말고 선대선 가자 하는 것인데 그 미국은 중국 말 듣겠습니까? 미국이 중국을 하고 협력해야 지금 되는 것인데 미국은 지금 하여튼 우리는 우리대로 계속 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비핵화를 위해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중국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사님 방금 그 골드버그 대사 언급하셨는데요. 바로 지난주 이 자리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패널이 질문을 하니까 북한 미사일 발사나 이런 제재를 빠져나가기 위한 이런 행동에 대해서 중국이 말하자면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한 일이 거의 없다. 만약 이걸 교수님이 대학생 학점 매긴다면 사실상 재수강해야 되는 F학점을 매긴 셈인데 대사님 혹시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만나면 그분하고 깊이 있게 토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중국은 중국대로는 많이 노력했는데 근데 중미 협력 옛날에 아주 잘 됐습니다. 지금 그 미국을 중국 옥각하니까 그거는 조금 부자연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뭐 우리대로 노력하면 미국한테 보고합니까? 오악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대로는 우리 입장이고 우리대로는 일을 하면 된 거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대사님, 그 시진핑 정부 들어서 중국이 그 외교관들이 공격적인 언행을 하는 전랑 외교, 말하자면 늑대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변국들도 불편해하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대해서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 중국은 유독 북한 앞에서는 제대로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합니다. 좀 전에도 북한이 우리 말 듣겠냐 이러는데, 그래서 늑대 외교 한다는데 북한 앞에만 가면 순한 양 외교를 하는 것 같다라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중국이 유달리 북한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북한의 핵 미사일의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게 어디를 향할지 예측이 어려워서 그러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이렇게 하시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해주시면 우리는 왜 그 전랑 외교 합니까? 전랑 외교는 전혀 없는 거고, 근데 그 중국을 너무 때리면 중국을 반발할 그런 자세도 못 보이게 하는 것이 이건 안 맞습니다. 중국 국민들도 그것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 미국은 중국을 때리고 있는데 우리는 할 말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거 보고 야, 이거 전랑 외교다. 이거는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그 어느 나라는 나는 뭐 아까 뭐 그 나라 이야기했는데 그거 어느 나라는 중국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하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중국은 언제 파키스탄을 비판했습니까? 파키스탄은 항상 중국을 호의적으로 친하게 지나고 뭐 아주 잘 협력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입장이 있습니다. 모든 일 벌어놓으면 일이 벌어지면 그다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어떻게是非曲直啊 사비, 시비, 곡절 있잖아요. 시비 고절. 시비 고절에 따라서 합니다. 이거 틀리면 틀린 거고 옳다면 옳은 거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거 해서 중국이 뭐 너무 약한 모습은 왜 그쪽에 약한 놈 그거는 우리 대리니까 뭐 반발한 거고 이거 안 때리면 우리 가만히 있는 거고 그거는 아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보시는지. 예. 그 중국 정부는 그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온갖 뭐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들으면서도 저자세 외교를 폈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 최근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뭐 제재와 대화를 변명하겠다 뭐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혹시 중국 정부 입장, 시진핑 상기 정부 입장에서 문 정부의 대북 접근, 대북 정책, 그다음에 윤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 중에 어느 것을 더 지지하고 선호하시는지 가능하시면 양자택일적인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절대로 양자택일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저는 중국 대사로서 부조절한 일 하지 않겠습니다. 예? 조절하지 않습니다. 남이 나라의 내정을 간섭한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한국의 국민들은 자기 선택하는 길, 선택하는 정부는 우리는 충분히 존중하고 그렇게는 관계를 펼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중국은 중한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왜냐? 우리는 이웃입니다. 가까운 이웃이 아닙니까? 공자님은 근자열 원자래 했습니다. 근자열은 가까운 이웃에서 친하게 지내다. 내 왜 노태우 대통령 그 묘지에 추운데 지금 요즘 춥습니다. 내가 그 코트를 다
다 준비해서 지금 가게 됩니다. 지금 끝나고 나서. 예. 근자율 원자량입니다. 가까운 이웃은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사도 안 가고 이사도 못 가고 그렇게 부자연스럽게 그렇게 해버리면 옛날처럼 한국이 좋은 거 모시고 우리 좋은 거 모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래도 우리는 조금 당해도 힘들어도 우리는 힘들잖아요, 사실. 그래도 뭐 될 수만 있으면 이해해주고 그렇게 친하게 지나가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정체를 펼쳐 나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 그거는 뭐 또 그게 하니까 협력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협력해서 그러나 목표는 흔들지 않습니다. 동시에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는 지금 상호 존중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상호 존중이라는 것은 우리도 존중하고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해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대사님 모두 강연에서 공자님 말씀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하셨는데 그래서 꼭 이 질문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 9월에 한국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실종 피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드러난 그 사실들에 따르면 당시 이대준 씨가 실종된 상태에서 중국 어선 한 척이 그 해역에 있었는데 아마 중국 어선들이 발견하고 구조하는 과정에서 구명조끼, 중국과 표기된 구명조끼를 주고 또 상처에 붕대까지 감아줬다고 합니다. 준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이 단속 공무원이니까 중국 어선은 이대준 씨를 다시 바다에 이렇게 부유물에 띄워서 보냈고 그게 이제 북한 쪽으로 누군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비극적인 사건인데 지금 이 진상규명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요. 근데 그 중국 선박이 딱 한 척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중국 정부의 외교 채널을 통해서 중국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안 하고 이후에 조만간 협조 요청을 한다면 인도주의 차원에서 또 진상규명 차원에서 중국 정부는 여기에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이것은 사실 한국이 내정입니다. 또 지난 정부 한 일, 지금 정부 한 일 그러는데 한국에서 좀 잘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국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국이 여기에 또 뭐 선박 하나 있었다고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답을 합니까? 하여튼 한국에서 모든 일을 아주 잘 됐으면 우리는 좋다고 생각하고 아주 모든 거는 잘 나라도 발전되고 국민도 행복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답을 할 것도 없습니다. 예, 30초 남았기 때문에 그 당시 선박 운항 기록은 한국 해군이나 해수부에게서 다 기록이 있거든요. 공식 기록을 만약에 중국 측에 좀 모르신다니까 보여드려가지고 이렇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협조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혀 모릅니다. 정말 몰라요. 그거는 내가 잘 모르는 것이니까. 사실 내가 장세진 기자님도 오래전부터 잘 모셨습니다. 오늘 나는 사실 전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답을 하냐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세진 부사님은 또 안지는 한 16년 됐어요. 그래서 잘 모셨는데 기자들이 말씀하실 때 언론들이 진실을 추구하다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걸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은 역시 지금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게 미중 관계입니다. 안보와 경제와 혈액형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어떻게 보면 백분경제 새로운 냉전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미중 관계에 대해서 이동혁 장관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대사님 오늘 예. 미국에 대한 어떤 중국의 생각들, 그다음에 입장들을 발신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신 것 같아요. 네. 모두 발언에서 이제 미국에 대해서 그 나라로 표현하셨지만 이데올기 수출이나 이런 굉장히 강도 높은 단어들을 오늘 선택하셨는데 그 지금 아까도 가장 큰 외교의 도전이 미국이라는 표현도 하셨고요. 이거 거꾸로 미국은 경제, 외교, 군사, 기술 뭐 이런 분야에서 가장 유일한 경쟁자가 중국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당대 직전에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반도체 분야의 그 중국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당장 대만 TMSC 같은 경우에는 중국 반도체 기업의 그 위탁 생산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미국의 어떤 경제적 압박, 중국 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지금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제화, 서로 그 산업체인, 공급체인, 공급망 이런 거는 미국이 주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WTO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공급망을 또 사실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성된 겁니다. 돈은 자기 지금 흐름하는 여기는 가서 돈을 지금 잘 되니까 그렇게 된 거고 이것은 중국이 그 경제 발전함에 따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또 개져버리면 자기가 자해입니다. 자해행위입니다. 중국은 물론 조금 납니다. 중국은 크고 또 산업망은 모든 산업을 지금 돼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그 나라의 크기 때문에 한국은 뭐 시장도 해외에 있고 또 부품 이런 거는 왔다 갔다 해야 지금 제대로 된 거 아닙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아까는 반도체 이야기 하셨는데 반도체는 시장이 60%는 중국입니다. 60% 중국이에요. 중국 사람들 60%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차단해 버리면 반도체는 투자 많아야 지금 된 겁니다. 투자를 해야. 안 팔리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게 인위적으로 차단해서 지금 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으로서는 또 계속 글로벌화 하면 좋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계속 우리는 우리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중에 적어도 다른 나라는 다른 지역을 우리는 모르지만 한국하고 잘 협력할 생각입니다. 경제적으로 잘 협력해서 서로는 지금 경쟁면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힘든 면도 꽤 많습니다. 계속 확대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1월부터 8월까지 우리 통계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중투자, 한국의 대중투자 58%, 60%, 59.8%, 58.9%인지 하여튼 근 60%는 늘어났습니다. 작년 동기보다. 그러면 한국이 대중투자를 계속 좋다고 중국이 지금도 계속 발전할 것이다. 그렇게 그 기업들은 그렇게 인정한 거 아닌가.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조정해서 베트남 간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투자해서 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도 잘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국 그 기업들도 우리 많이 만났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 지금 미국 때문에 이렇게 자꾸 하자 그러니까 많습니다. 근데 미국은 한국을 생각했습니까? 네? 자동차 보조금을 줍니까? 반도체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지금 당분간은 지금 얻은 그런 보조금이 있습니까? 미국 투자해서.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면 우리는 약속한 거, 보조금 준 거, 계속 주고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고 이거 하고 있잖아요. 중국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 예, 그러면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연장선상에서 지금 미국은 IPEF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역 구조를 상당히 강력하게 재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의 공장을 건설하고 원자재를 구매해야만 미국 내 수출을 허용한다던가, 그래서 중국에서 진출했던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탈출해서 다른 데를 간다던가,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베트남으로 공장 옮기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한국 기업을 잡기 위해서 중국이 안정적으로 뭔가 지원책,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 중국에 투자했던 글로벌 기업들이 탈출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지원책 같은 거를 마련하고 계신가요? 중국보다 개방하고 那个叫什么那个负面清单啊 네거티브 리스트는 더 확대하고 그 지방 중국은 사실 투자하면 지방 정부하고 잘 협의해야 합니다. 아시잖아요. 중앙 정부는 좋은 틀 만들고 지방 정부에서도 오시면 우리는 또 뭐 어떻게 도와주고 뭐 해서 그런 거는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마음은 사실 적어도 그 가끔은 이웃에서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자 그런 마음입니다. 구체적인 그 구체적인 조치를 무엇을 해내야 지방 정부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인 사안을 해서 그렇게 따져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말고도 뭐 예를 들면 전기차나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등 뭐 기술과 관련해서는 그 안보에 위협되는 것들은 점점 더 이제 미국의 경제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경우에는 미국 농산물에 보복관세 매기고 그러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시진핑 주석의 그 지도체제 관련된 그런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좀 관망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뭐 예를 들면 히토류 수출 규제 같은 그런 적극적인 보복 또는 타격 조치 그런 거 검토하고 계십니까? 아까 싸우지 않을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미국은 자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내가 그런 보도 하나 봤습니다. 그 독일 총리 절대로 중국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컷 디퍼링 안 합니다. 그 했잖아요. 그러면 독일도 또 그러는데 한국은 또 한국대로 잘 가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독일은 그랬습니다. 독일 총리 절대로 중국하고 그렇게 안 하는데. 이제 대만 문제 관련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어서요. 외부 개입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셨고, 외부 개입해서 독립할 거면이라고 이제 단서를 달았는데, 거꾸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중국의 대만 침공을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발언, 2027년도다. 그다음에 타임 스케줄이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뭐 이런 경우에 유사시에 군사 개입을 하겠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는데, 이 미국의 대만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는 입장을 확고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만 독립을 절대로 인정 안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평화적으로 가고 노력하고 평화적으로 하나의 나라 두 개 제도 해서 홍콩 마커보다도 아주 편하게, 심지어鄧석형 그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만은 군대 가질 수 있다. 그랬는데 그렇게 편하게 지금 그 통일을 하자고 노력하는데, 그러나 독립하거나 또 외부 세력이 그 개입에 대해서 중국은 또 중국대로 우리 모든 수단을 다 하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더. 그 다음 달에 G20 정상회의 열리잖아요. 대화 채널이 사실은 펠로시 의장 이제 대만 가고 난 다음에 다 단절됐는데, 혹시 바이든 대통령과 직접 대화 협력, 이제 뭐 체제도 정비가 돼서 나서실 의향이 있는 건지. 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중미 관계에 대해서
우리도 잘 관리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을 억압하지 마라. 잘 했으면 사실 중미 관계 좋으면 전 세계 국민들은 좋아합니다. 한국도 편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마음이지.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이런 뜨거운 관심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국민들은 자기 국기, 자기 영토, 자기 국민 지키는 것에 대한 그런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하는 모든 조치들을 남을 상해하면 좋지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드는 왜 반대하는가? 사드는 지금 미국 가지고 있어요. 성주에 있지만 중국을 위협할 수 있어요. 균형을 개졌습니다. 한국이 중국하고 가깝지 않아요. 일본도 보다도 가깝고 균형을 개지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익을 상하지 않으면 우리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그거는 그 입장을 변함이 없습니다. 양국 외교부 장관은 청도 회담할 때 이것을 서로는 잘 관리해서 양국이 고림들 양국 관계 발전하는데 고림들 되지 말자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그것을 서로 잘 지켜서 양국 관계를 또 부자연보다 힘들게 하지 말자 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할할행 없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양국 관계는 또 내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거이기 때문에 또 양국 국민 감정도 좀 개져버리고 양국 관계도 부자연스럽게 되고 해서 영향을 있죠. 영향이 왜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편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올해하고 작년 2년 동안은 올해는 수교 30주년, 작년 합쳐서 이 2년 동안 문화교류 해니까 그래도 조금씩 지금 서로 교류하는 데는 온라인하든가 현지에서 하든가 조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수록 양국 관계 좋습니다. 사실 외교이라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을 주고받아야 아니면 이심전심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을 중요한 것은 잘 인정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대로 노력하고 상대방도 여러 가지 조건을 마련해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좀 조치를 취할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중한 양국은 지금 또 이웃이고 수천 년 역사에서도 서로 붙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는 영향도 많고 그렇게 주고받은 것도 많습니다. 문화적으로 또 그렇고 역사에서도 같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인식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양국이 현실 관계를 영향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 학술적으로 해서 학술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도 2004년
또 구두 합의는 바로 그런 정신입니다. 그것을 해서 자 그 토론을 그런 학술적으로 토론해서 그 문제를 문제화되지 않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중국은 그거 정신에 따라서 우리는 잘 가겠습니다. 예. 그런 거 안 해도 됩니까? 예, 누가? 저희가 처리를. 오늘 제가 여러 옳은 격이 있는 선배 어른님들을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 개인으로서 한국말을 공부했습니다. 한국에서 근무는 4번째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삼도 서기관부터 시작해서 참사관 되고 공사 되고 겨우 대사 됐습니다. 이번에 대사 되는데 근데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 국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한국을 제2고향으로 생각하고 그 친구들을 보고 중한관계 그래야 중한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해서 펼쳐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그렇게는 노력하고 싶습니다. 내가 와서 또 3년 동안 대사로서 3년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많이 못하고 사람도 많이 못 만나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양국 관계도 보다 좋게 해야 되는데 지금도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해서 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력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어른인 대선배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오늘 토론하고 계시는 여러 부장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줬으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